네, 오늘의 이제 주제는 이뮨셀인데요. 이뮨셀 이렇게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합니다. 사실 이뮨셀 치료를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대부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뮨셀 치료라는 건 뭐냐? 면역세포. 우리 몸의 면역세포에 가장 중요한 게 NKT 수지상세포예요. 그 중에서 T세포를 그 2주 동안 배양해서 다시 넣어주는 치료법으로서 식품의약청, 식약처에서 그 2007년 8월 달에 품목 허가를 받은 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잔존암 제거 및 그 재발 방지 목적으로 하고요. 일반적으로 그 수액처럼 돼서 1시간 정도 맞고 있습니다. 이뮨셀 치료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식약처 허가되기 전부터 제가 썼습니다. 아산병원과 더불어서 우리나라에서 거의 처음으로 이뮨셀 치료에 대해서 임상으로 해서 응급 임상으로 해서 사용했고요. 그때 이제 그 폐암 환자였어요. 60세 된 남자 폐암 환자한테 이뮨셀을 써서 좋은 결과는 얻었지만은 결국은 그분 돌아가셨죠. 그 당시만 해도 사실은 2005년도였거든요. 2005년도였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좋은 약들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은 뭐 폐암에 쓰는 좋은 약들이 많기 때문에 괜찮지만은 그때는 지푸라기 짚는 심정으로 했는데 의외로 좋은 결과를 했고 오랫동안 잘 유지가 됐었던 경험이 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이뮨셀 치료를 할 수 있었던 게 10회였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10번만 하고 더 못했던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이뮨셀과의 첫 인연이었고요.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에서 이뮨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는 임상이 시작되면서죠. 사실은 NK세포도 임상을 했고 이뮨셀도 임상을 했는데 NK세포는 임상에서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일본으로 퇴출이 됐고 이뮨셀 치료는 임상을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허가된 유일한 면역세포 치료로서 쓰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이정훈 교수님 팀이 여러 개 대학병원과 더불어 간암 환자를 대상으로 이뮨셀 치료를 16회를 했더니 안 했던 사람보다 했던 사람들이 재발률도 줄이고 암의 생존율이라든지 다양한 여러 가지 좋은 점에서 좋았다는 연구 결과를 2015년에 논문으로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이뮨셀 치료가 본격적으로 이제 궤도로 올라가기 시작했던 거죠. 이뮨셀 치료는 그 면역세포 치료이긴 하지만 항암제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치료도 사실은 일부 환자들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 부작용이라는 게 뭐냐면은 활성화된 면역세포가 염증성 사이토카인 분비를 촉진해서 더 많은 면역세포를 이제 그 활성화되거든요. 그때 이제 면역 반응으로서 사이토카인 릴리징 신드롬이라고 해갖고 사이토카인 분비 증후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사이토카인 하면은 사람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면역세포들이 주변 면역세포를 부르기 위해 분비되는 작은 단백질로서 과하게 분비되면은 문제가 될 수 있고 염증 반응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투여 후 하루 이상 진행 상태에서 오는 게 이제 사이토카인 증사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고 너무 심하게 오는 경우는 뭐 그 과반응으로 인해서 뭐 쇼크도 생길 수 있고 다기간에 이제 변화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증세들은 고열, 피로, 식욕부진, 뭐 관절통, 구토, 오심, 설사, 피부 발진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심하게 되면은 호흡곤란이라든지 빈맥 경련, 두통, 망상 등이 이제 올 수도 있습니다. 검사를 하게 되면은 이런 경우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요. 혈액 내 질소 비율이 증가하고 D다이머가 이제 증가하고 간 기능 수치가 올라갑니다. 또한 이제 빌리루빈이라고 해서 황달 수치도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측 인자로서는 36시간이 지났는데도 38.9도 이상 열이 유지되고 그리고 이제 혈중 MCP1 수치가 상승하는 경우 이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이토카인 릴리징 증후군, 사이토카인 분비 증후군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하냐? 결국은 사이토카인이 과해서 생기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 스테로이드를 써서 염증을 떨어뜨린다든지 소염 진통제 같은 거를 써서 통증이라든지 염증, 해열 작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기에 할 수도 있고 전처 치료할 수도 있고 끝나고 나서 증상이 발생에 대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환자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가 결정을 합니다. 이민셀 치료를 하는 목적은 뭐 여러 가지들 목적들이 있겠죠. 그중에 이제 제일 가장 효과적인 건 뭐냐? 바로 수술하고 나서 재발 방지 목적으로 할 때가 제일 좋아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 면역세포 하나가 암세포를 하나를 죽이는 효과이기 때문에 암세포가 최소한 적을 때 가장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민셀은 이민셀 단독을 하는 것보다는 비타민C라든지 자닥신 같은 사이모신 알파1 주사를 병행했을 때 치료 효과가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항암제 치료하고 더불어 했을 때 이때도 이제 치료 효과가 좋은데 면역세포 치료는 일반적으로 항암제 투여하고 나서 2일이나 3일 후에 이제 들어가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항암제로 인해서 일반적으로 웬만한 세포들은 죽이고 남아있는 잔존하는 암세포가 있어요. 그때 이민셀이 들어가서 얘네들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치료 효과들이 더 좋아지고요. 항암제뿐만 아니라 방사선 치료를 할 때도 좋습니다. 방사선 치료가 국소 종양 제거를 위축시키고 종양 내 혈관을 정상시켜서 결국은 이민셀이 더 잘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 외에 이제 종양의 항원이 발현이 됨으로 인해서 인륜편 면역세포가 얘를 또 잡아서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재발 방지 목적이라든지 비타민C, 제닥신 뭐와 병행 투여하거나 항암 방사선과 병행 투여하든 모든 어떤 거랑 병행할 때마다 다 치료는 좋은 결과를 보입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병원 자료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병원은 사실은 2005년부터 제가 이제 이민셀 치료를 했어요. 실제로 이제 데이터가 모아지는 건 2013년부터이긴 하지만은 전국에서 아니면서 우리 병원이 제일 많이 온열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도 제일 많이 갖고 있고요. 그 데이터의 이제 분석들을 해 보면은 여러 가지 재밌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가 이제 했던 자료들, 지금 현재 분석됐던 596명의 이제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했더니 그동안 한 이제 4,300건 정도 이제 했었습니다. 근데 4회 미만으로 했던 게 44.1%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환자가 상태가 안 좋았을 때 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이민셀은 하려면은 최소한 5번은 기본으로 하고 10번, 20번 하면 할수록 더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그 이유는 면역세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환자 상태가 안 좋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이민셀 치료를 권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진료실에서 이민셀 할 건 무조건 5번은 해야 된다. 그리고 5번 이후로 효과가 있으면 또 계속 할 수도 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민셀 치료가 비용이 굉장히 비싸요. 1회 하는데 520만 원이에요. 그래서 5번만 해도 벌써 2,500만 원이 넘잖아요. 2,700 정도 된다?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고려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해보겠다 이런 생각고 가다가 나중에 치료 결과가 좋은데 사실은 이제 치료를 못하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열은 언제 하느냐? 바로 수술하기 전에 체열을 하면 됩니다. 우리 병원의 체열 기준은 있습니다. 각각의 병원마다 이제 체열 기준이 다를 거라고 하는데 저희 병원은 그동안 모았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분석한 건데요. 헤모글로빈 수치가 최소 9.0 이상, 그리고 림프구, 어차피 이 면역세포인 이 T세포를 배양하기 때문에 림프구에 있는 세포들이에요. 그게 500개 이상, 그리고 퍼센트는 8% 이상이 백혈구 비율이 이상이 있을 때 체열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생존 여명이 최소한 6개월 이상. 그 이유는 5번은 무조건 맞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ECOG라고 해요. 수행 능력은 0에서 2 정도 점수일 때 저희 병원에 이제 체열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안 되면은 저희는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보호자라든지 환자분들이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저희가 이제 설득하다가 안 되면은 이제 하는 경우도 가끔씩은 있습니다. 그럼 부작용은 뭘까? 면역세포 치료라고 해갖고 일부 병원에서는 부작용이 없다고 얘기하지만은 실제 이민셀은 세포독성 항암제만큼 부작용이 센 건 하지만 일부 환자들한테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도 항암제고 면역 반응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부작용의 발생률을 보게 되면은 오한 발열이 한 20% 차지하고요. 근육통이 1.9%,
정도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게 되면 한 20% 정도에서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뮨셀 투여를 하게 되면은 가급적이면 많이 했던 병원에서 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혹시라도 생길 수 모르는 부작용에 대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응급 상황에 대해서 처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그 응급실로 보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치료는 그 타이레놀 하고 소염 진통제 그리고 스테로이드 같은 걸 가지고 치료를 합니다. 네, 이제부터는 이제 임상 사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워낙 많은 환자들을 치료했기 때문에 사실 다양한 임상들이 결과들이 많아요. 근데 이 환자분들을 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 일부 환자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는 간암 환자예요. 54대 남자는 복부 통증을 주소로 응급실로 내원했어요. 그때 그 응급실에서 배가 아파서 가니까 검사, CT를 찍었죠. 그랬더니 간의 종양이 이제 크게 나왔고, 그리고 그 간의 종양이 그 럽처, 파열이 돼갖고 복통이 유발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암세포가 복막내로 노출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담당 이제 선생님은 응급으로 이제 그 암 수술을 시행했죠. 그리고 이 어차피 이제 복막내 전이가 그 암이 터져갖고 복막내 암세포가 갔으니까 반드시 재발할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혹시 이제 재발하게 되면 그때부터 항암 치료하겠다고 계획을 세우면서 환자를 돌려보냈습니다. 환자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저희 병원에 와서 이제 이뮨셀 치료를 했죠. 이분이 이뮨셀을 총 그 20회 정도 맞았고요. 그래서 경과상 6년 동안 이제 해서 재발 없게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이분의 이뮨셀 투여는 처음에는 1주 간격으로 4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주 간격으로 4번, 그 다음에 4주 간격으로 4번, 2달 간격으로 4번 해갖고 총 20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완치됐고, 이분이 워낙 결과가 잘 나오니까 또 본인이 아는 다른 환자분들을 저희 병원 가서 이뮨셀 하라고 이제 보내주셨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담도암 환자, 55세 남자 환자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2016년 10월에 이제 담도암 3기 C로 진단받았는데 종양 부위가 안 좋아서 수술을 못했어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했는데 항암 치료를 하다가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중단을 하고 그 삼성서울병원 가서 양성자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병원에 와서 이뮨셀 치료, 비타민 C 치료, 자닥신, BST 온열 치료라는 고주파 온열 치료를 했죠. 그리고 총 이뮨셀도 한 40회 이상 했고요. 그랬더니 암세포가 확 줄어든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고 활성도가 없기 때문에 죽었다고 이제 판정을 하고 5년이 지나서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럭키한 케이스입니다. 수술 안 하고 이 항암도 실패했고 방사선하고 이뮨셀, 비타민 C 가지고 치료해서 나았던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환자는 대장암 환자인데요. 52세 여자 환자고 대장암 상기 진단에 수술했어요. 근데 이제 환자분은 이제 장루를 한 상태였고 항암제 치료, 이제 3기이기 때문에 항암제 치료를 했죠. 근데 이제 4회만 하고 환자가 부작용 때문에 중단을 하고 그 병원에다 얘기해서 보건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항암한다고 했는데 환자분이 보건 수술하고 나서도 항암 치료를 안 했죠. 그 다음에 저희 병원에 와서 이뮨셀 치료를 총 20회를 맞고 완치 판정을 받고 지금까지 재발 안 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이게 교모세포증. 뇌종양의 4기를 보통 교모세포증이라고 얘기할 만큼 굉장히 안 좋은 암이 이제 교모세포증이잖아요. 56세 남자 환자는 교모세포증 진단하에 2017년 1월에 이제 뇌를 이제 종양을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항암 치료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 병원에 와서 이뮨셀 치료를 이제 투여를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2주 간격으로 5번 맞고 그 후로는 4주 간격으로 해서 총 40회를 했더니 5년 동안 재발 없이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뭐 잘 지내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환자가 만약 이뮨셀 치료를 안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왜 교모세포증이 워낙 재발을 잘하는 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데스모이스 종양이라고 해갖고 어떻게 보면 악성이고 어떻게 보면 양성 같은 종양이에요. 23세대 남자 환자인데 복부에 데스모이스 종양이 생겨서 수술을 했죠. 그렇지만 이 종양이 워낙 재발을 잘하는 암이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 와서 이뮨셀 치료를 했습니다. 처음에 2주 간격으로 5번을 하고 그 후로는 4주 간격으로 해서 총 45번을 맞았죠. 그랬더니 재발 없이 5년 경과를 해서 완치 판정을 받았던 분입니다. 이 환자의 어머니가 저희 병원에 와서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6번째는 대장암 환자인데요. 27세 남자 환자인데 대장암 3기 진단하에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고 저희 병원에서 이제 비타민C 80g, BSD 이뮨셀 치료를 했죠. 이분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뮨셀 2주 간격으로 5번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4주 간격으로 해서 총 45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재발 없이 이제 완치 판정받고 5년이 지났죠. 치료 과정 때는 이제 대학생이었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대학생이었는데 나중에는 사회인이 돼갖고 결국은 이제 직장 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그 위암 환자인데요. 이분도 이제 23세 남자 환자인데 위암 3기 진단하에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비타민 C를 80g, BSD, 그 다음에 이뮨셀 치료를 받았죠. 처음에 이뮨셀 치료는 2주 간격으로 5번 하고 그 다음에 4주 간격으로 총 25번을 해서 5년 동안 이제 완치되고 재발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말했던 이 젊은 친구들 23세, 27세, 23세 이 젊은 친구들이 참 너무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참 걱정을 되게 많이 했고 거의 서로 간에 의지하면서 잘 치료를 극복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방광암 환자인데요. 72세 남자인데 방광암 2기 진단하에 수술과 항암 치료를 하고요. 저희 병원에서 미즐토 이뮨셀 투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2주 간격으로는 5번을 했고요. 그 다음에 4주 간격으로 해서 총 40회를 해서 재발 없이 완치가 됐던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그 연대 선배님이신데요. 본인이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치료를 하면서 재발 안 되고 잘 됐다고 저한테 이제 얘기를 했고 감사하다는 얘기를 전했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면은 어떤 우리가 그냥 기다리는 것보다는 이런저런 치료를 함으로 인해서 그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하고 안 쉬는 거는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또 한 번 정도는 물어봐요.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동안 경험이라든지 그리고 저희 병원 데이터 이러고 논문들을 이제 종합해서 생각할 때 가장 좋은 시기는 한다고 마음 먹으면은 가급적 빨리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냐? 항암 치료 전에 할 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이뮨셀이 면역세포를 배양하는 거잖아요. 항암 치료로 인해서 면역세포들이 손상이 오게 되면은 그 세포들 자체가 힘이 없고 제대로 치료가 안 되고 배양이 잘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투여하기 전부터 그리고 수술을 만약 하면 수술하고 나서 바로 이뮨셀이 들어갈 수 있으면 결과들은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 자료를 보면은 이뮨셀과 더불어 비타민C라든지 자닥신 같은 면역계를 향진시키는 치료를 병행해 준다면은 더 좋은 것입니다. 비록 저희 병원이 대학병원은 아니지만은 처음으로 이뮨셀 치료를 했고요. 국내에서는 대학병원을 포함해서 그 가장 많이 한 병원이 저희 병원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도 제일 많고 어떤 사람한테 가장 효과적인 것도 저희가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데이터 분석이 이제 끝난 것 중에 하나가 간담도 췌장인데 그 간담도 췌장암 환자들은 정말 이뮨셀 치료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저희 병원에 와서 이뮨셀 치료를 받는 거를 추천하고요. 단 문제는 뭐냐면은 이뮨셀 치료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거. 저희 병원만 해도 한 번 하는데 520만 원이잖아요. 너무 비싸다는 게 가장 큰 흠이고요. 내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치료를 받는 걸 추천하고요. 그리고 절대 마지막 순간에 지푸라기 짚는 심정으로 하는 거는 절대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치료 결과들이 별로 안 좋은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러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면역치료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오늘도 환자한테 얘기한 거지만은 체력이에요. 체중. 그리고 체중이 너무 빠지면 암만 좋은 약을 쓰더라 하더라도 결국은 좋은 결과를 못 얻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뮨셀보다 더 좋은 거는 식사를 잘하고 필요하면 TPN 주사를 맞아서 체력과 체중을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